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0월 10일 화요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다, 또 한글날 연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휴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을 어제를 이제 저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뭐 휴일 때문에 휴장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시장 자체는 주말을 지나면서 수급이 살아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어떤 이제 교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시장은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여지없이 오늘 밀려내라고 말았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안전한 국가고 안전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아무래도 위험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전쟁이 나면은 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경제당국 기재부가 되겠죠.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하반기가 되면 좋아진다, 하반기가 되면 좋아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의 그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은 하반기라고 하는 희망 고문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어렵다. 그리고 좀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논리를 비틀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바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기 야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다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끝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했어요. 코스닥은 낙폭이 훨씬 더 컸는데 이렇게 커진 이유는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렸죠. 2차전지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실적이 따라와 주면서 주가를 다시 밀어올릴 때까지는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금융 투자는 방향성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달러 환율은 네, 마지막에 좀 밀려 내려갔군요. 1340원 50전. 장 끝나기 바로 직전에는 1350원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죠. 그쪽 문제가 생기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됐든 주변 상황은 좀 어수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서 이건 뭐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심리는 70이에요. 70. 70이라서 그렇겠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70. 뭐 바닥권에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곧 반등이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단 말씀드렸고 지금 코스닥은 투자 심리 20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업종별로 보면 IT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아마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쪽은 뭐 특별하게 매매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차트를 보면 코스피 일봉 야 이게 참 일단 뭔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있지만 음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주봉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믿고 있는 건 월봉이죠. 월봉으로 해서 중립지대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처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중에서 삼성전자 뭐 내일 실적 발표 있는데 기대하기 어렵겠죠.
LG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두산 로보틱스나 금양, 한미반도체, 호텔신라, 한원시스템, 포스코퓨처엠,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DX, LNF, 타직이 2차전지와 관련되는 것들이 시가총액 큰 것들이 내려가니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테마 쪽에서는 도시가스나 방위산업,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 나고 하니까 방위산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유주들 이런 것들 뭐 올라갔겠죠. 그렇습니다. 자, 정치 주변 자금 잠깐 보면 신용 잔고가 줄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 가지고 툭툭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미수가 잘 꺼지질 않네요. 단기적으로 미수 매매가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할 때 결코 좋은 습관은 아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자, 상품 중에서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일단 뭐 하락하다가 좀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국제유가는 반등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율도 이게 좀 이제 종가가 달라졌으니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목요일 만기예요. 만기. 10월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내려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상황이고, 금융투자는 포지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들도 포지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들 판이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밀어내면서 아마 저기 그 옵션에서 저기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 뉴스들 간단히 좀 볼까요? 뉴스들. 역시 시황 관련된 뉴스들이 들어왔을까요? 시황도 뭐 다 봤으니까 특별히 없죠. 중동 불확실성. 아까는 뭐 중동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이런 저기 그 기사들이 오전장 마감 시황으로 올라왔었는데, 별로 탐탁치 않고요. 자, 2차전지입니다. 에코프로 급락 가속화 80만원 붕괴. 그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코스닥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부분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10만원 선 회복. 봅시다. 이게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장 출발 전에 먼저 그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그 오후장에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늦었어요. 이런 것도 뉴스거리 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는 2시 5분 현재 4.79% 오른 10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죠? LG전자는 이날 3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매출액 20조 7천, 영업이익 9,900억 원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4.5% 증가했다.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3.58%, 영업이익은 34.34% 늘었다. 아쉬운 것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좀 늘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가장 저기 그 처음에 나온 거니까, 일단 실적 발표 스타트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아쉽지만 4분기부터 개선 가속화. 이게 이제 하나의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입니다. 대신증권은 10일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개선이 기존치 대비해서 약하지만 4분기 실적 개선의 속도가 붙으면서 반도체 대형주로서 수급이 쏠릴 것으로 봤다. 목표 주가 9만 원에 업종 내 탑픽을 유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4분기에는 무엇 때문에 좋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항상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Q예요. 그렇죠? P는 올랐을지 몰라도 Q가 줄어들어 버리면 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Q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실적 발표 다가온 3전 불안한 주식 두고 7만 전자 갈까? 아하. 대부분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증권가 저점 통과 중 주가 반등 전망 희망 고문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어디에다 물건을 팔아먹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그래 주가가 올라가지. 감탄해서 뭐 저기 그 저 반도체 가격만 올리면 뭐 합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저기 그 하마스가 되겠죠. 사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의 전적인 책임은 이스라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감옥, 그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고 창살도 있죠. 감옥이에요, 감옥. 그 안에 이스라엘이 전기, 수도 이런 저기 그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냉장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덥잖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는 먹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저기 그 사람들이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예.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을 놓고 증권사들이 대부분 단기 이슈로 분석했다. 특히 오일 쇼크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시 조정 시 매수에 나서라고 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우디가 지금 하마스 편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가 정상화를 하고 이런 저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상하게 나간 거죠. 개인적으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의 전과를 올리냐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워낙 저기 그 전력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기에 요르단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그쪽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저기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주 내에 저기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세 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뭐 저기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적극적인 매수 이외에는 다 악재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 그건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고,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가 안정돼야 돼요. 지금 가계부채도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에 정책을 쓰고 있고, 거기에 금리들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시장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니까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제가 저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주식하기 어려워지겠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고 그 이후에 제대로 주식이 된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좀 판단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반기 때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 그래서 너무 심한 고문에 저희 당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